안녕하세요. 오변입니다. 지난번에 의료과실에 관해서 환자편과 의료진 편 얘기를 각각 해봤고요. 이번에는 되게 중요한 얘기죠. 손해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료민사, 흔히 의료사고를 당했다 하면 소송 제기는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하게 됩니다. 병원 측에서 먼저 소제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채무가 없다,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확인하는 소송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채무는 금전 채무, 줄 돈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이쯤 하고요. 환자 측이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요. 원상복귀 시킨다면 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인생이 참 얄궂어서 리셋 버튼이 없습니다. 요새 애들이 게임 많이 하는데 애들 중에 그렇게 우울증이 많대요. 그 이유가 그거래요. 리셋이 게임 안에서만 가능하고 인생에서 없다는 걸 깨닫게 돼서요. 참 슬프죠. 어쨌든 없었던 일로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의료 분쟁 하에서 그걸 없었던 일로 하고 덮는다? 그건 양쪽이 진짜 둘 다 엄청난 인고를 겪은 후에나 가능할까 말까 한 얘기입니다. 자, 손해에 관해서 환자 측에서 생각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주장은 사실은 자료로 입증하는 겁니다. 배상액 산정은 케바케입니다. 법적으로 손해는 자료로 입증된 범위까지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소송은 이게 엄격하고요. 조정은 나름 조금 느슨하고요. 개인적으로 합의하시는 경우라면 더 느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돼서 더 민감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케바케입니다. 조정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근거 없이 돈 주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돈 줘! 그러면 막 주고 그러시나요? 되게 안 그러시죠. 의료인은 상인이 아니라서 물건을 팔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파서 찾아온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해준 것입니다. 물러주는 개념 없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한 대가이고 결과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10원 한 장, 아니지 1000원 한 장이라고 해야겠네요. 그거라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둘째, 다 받기는 힘들어요. 의료사건이 제일 어려운 게 책임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과실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사실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라고는 또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픈 게 환자 과실은 아니잖아요.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가 자기만 쫓아고 뭔가 영리적으로 물건 팔듯이 그렇게 의료행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요새 안 그런 이상한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하더라고요. 아니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옛날에는 언론에서 안 보였던 건지 아니면 요새 특히 많아지시는 건지 그런 분들 관련한 소식 접하면서 저도 궁금해지긴 합니다. 아무튼 의료행위의 특수성 때문에 거의 모든 사건에서는 책임이 제한됩니다. 즉 발생한 손해가 100%라고 할 때 그중 일부만 의사 책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책임 제한을 하지 않는 사건은 과거에는 거의 없었고요. 모든 판례가 다 오픈되는 건 아니니 확실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요새는 가끔 책임 제한 안 하는 판례도 나옵니다. 의료진 책임이 100% 다 인정되는 판례를 말하는 거죠. 이게 경향이라기보다는 아마 담당하시는 변호사들끼리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이 될 거예요.
제가 들은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진이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하다못해 법원에서 나오라는데도 안 나가고 기록 내라는데도 안 내고 무반응으로 있다가 재판부가 열받아서 원고, 환자 측이죠. 그 청구를 전부 인용해 준 사건. 그 얘기 들었던 게 기억나네요. 실제 소송 중인 사건들에서도 책임 제한 비율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전문적인 부분이죠. 셋째, 치료에 최선을 다하세요. 이미 버린 몸, 이왕 돈 받을 거 좀 더 받자. 뭐 그런 생각들은 설마 안 하시죠? 사건은 사건일 뿐이고 생명과 신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잃어본 사람만이 그 소중함을 안다고 하죠. 제가 요새 체감하는 말인데 돈은 대출받아도 건강이나 체력은 대출이 안 됩니다. 환자 측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법적으로 보면 환자 측에도 손해 확대 방지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사건이 벌어졌다 해도 일단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에서 세 요소가 1. 과실. 이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2. 손해. 그리고 3.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손해라고 다 상대방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공방을 통해 공격과 방어를 공방이라고 합니다. 공방을 통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인과관계 없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못 받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미 벌어진 일, 일단은 본인의 몸과 건강이 중요한데 그것만 좋아진다면야. 늘 말씀들 하시는 것처럼 원래대로 돌아간다면야. 사건이고 소송이고 그게 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변호사한테나 중요하지. 말 그대로 무엇이 중헌디요. 일단 발생한 일에 관해서는 법적인 해결 방법을 강구하신다면 전문가에게, 오변에게 맡기시고 본인의 건강을 돌보시는 게 그게 긴 인생 크게 보면 더 남는 겁니다. 제 생각이긴 합니다. 의료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기록을 준비하시고 연락주세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를 강요합니다. 감사합니다.